이토록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울 거라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머니가 혹시 맞으신가요? 그것 때문에 왔었어요? 예. 그래, 그래. 진짜 굉장히 평소에 상상을 연락하지 않을게요. 뭔가 가족에게 지금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사건은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자제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아이고, 오빠 안 이겨. 그래, 알았어. 어떡하고 안 돼. 좋은데야.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으신 거죠? 그저 오래전 일일 뿐이라며 문제를 외면해버린 한 가정의 아버지. 하지만 다른 한편은 이제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아주 우연한 기회로 자신이 기막힌 사건의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다는 올해 52 순정 씨. 아, 나라에서 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갔다 동사무소에 신청하러 갔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뜯는데 밑에 자녀라고 두 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처음 확인해본 가족관계 증명서. 거기에 본인도 모르는 자녀가 2명이나 있었다는 건데요. 어? 모르는 자녀가 둘이나 있었다고요? 이게 가능해요? 이야, 이게 참 이런 일이 다 있나? 누가 누구지 이러면서 계속 쳐다봤죠. 예. 이분은 누군데요? 그래서 그쪽 자녀분이잖아요. 이러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그래갖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 자녀분이라고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하면서 이러니까 그 사람도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자영업 일을 하셔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일이 전혀 없으셨대요. 이번이 처음이었던 거죠. 아,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는데 네. 아니 그럼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영영 몰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아니 얼마나 당했을 것 황당했겠어요. 같아요. 한동안 못 움직여서 한 10분 동안 그 앉아있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못 움직이죠. 뒤에 사람들은 비켜달라는데도 나는 생각 없이 그냥 가만 앉아있었어요. 이게 누구냐고 도대체. 약간 무섭네요. 나는 이 사람이 모르는데 뭐 이거 황당하다 해야 되나. 30대 다 큰 자식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정말 당황스러워.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전혀요. 처음 보는 이름들이었대요. 서류상 첫 아이가 태어난 건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88년. 88 MBC 대학가요제 그룹 사운드 무한 궤도입니다. 딴따라딴따라딴. 네. 대한민국에서 대중문화예술이 꽃을 피우고 이게 서울올림픽 때죠. 아, 굴렁쇠 소년. 호돌이.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됐던 바로 그 해. 아이고, 우리 해철이 형 너무 보고 싶네요, 진짜. 당시 결혼과 출산 풍경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는데요. 지금 방금 아빠와 엄마가 힘을 합쳐서 아기를 낳았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30년 전 이제 우리 시대 네. 아빠의 모습이죠. 진짜 옛날 인터뷰긴 하네요, 그렇죠? 1988년 20살 청춘이었던 순정 씨. 하지만 그 시절 그녀의 삶은 여유를 누리며 살기엔 고단하고 치열했다고 합니다. 87년도에 형부가 돌아가시고 언니 조카들 우리 같이 살았어요. 이렇게 언니 혼자 벌어서 이 조카들을 3명을 다 먹여 살려야 될 입장이니까 언니가 이제 뛰다니고 벌고 저는 언니가 집에서 뭐 애들 좀 봐달라 하고. 그러니까 조카들 키우느라 본인 아이는 뭐 꿈도 못 꿨겠어요. 그러네요. 아이고, 20살 때 그 조카 셋을 키운다라는 게 참. 엄마인 줄 알았죠? 솔직히 제 어렸을 적에 너무 엄마라고 생각했죠. 늘 옆에 있었죠. 그러니까 조카들인 저희들이 사고 쳐도 항상 저희 뒷바라지를 해주셨고 결혼을 포기하고 저희를 위해서 그랬었던 사람이었죠. 분이었죠. 다른 가족들 돌보기 바빴던 순정 씨의 지난날.
한 지붕 아래 함께 산 가족 역시 갑자기 등장한 가짜 자녀들의 존재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청천벽력 갑자기 작은 자식이 있다니까.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 울었죠. 이마 진짜 애 낳았었네. 야가 미쳤네. 아니라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를 한 번도 낳은 적이 없는 분인데 생판 모르는 두 명의 자식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당당하게 난 어디 가면 아가씨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슬을 띄고 나는 미혼모라는 걸 알았잖아요. 미혼모가 아니라고요. 난 자식 낳은 적이 없다고요. 내 새끼가 아니라고요. 자신도 모르게 30년 동안 법적 미혼모로 살아왔던 순정 씨.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누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난 자녀가 없어요. 근데 언니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 착오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저희도 출생신고도 이제 저희도 그걸 구청으로 넘기거든요 저희도. 그렇다면 관할 구청에서는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혹시 전산상의 오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출생신고가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거기 동석하지도 않았고 신분증을 빌려준 적도 없고 전혀 그런 적이 없고. 그때 그 당시도 이제 아빠가 아기를 할 때 엄마의 본 이름하고 뭐 등록 기준지랑 신분을 그거 번호 내가 해줬던 게 있었던 거. 그 버리고 어디로 왔다 갔다 했다고. 누군가 순정 씨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출생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니 누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순정 씨 행사한 사람 따로 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야, 30년 동안 서류상 순정 씨의 자녀로 살았던 두 사람. 그들은 이 일의 내막을 알고 있지 않을까. 궁금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MBC 실화탐사대 정명국이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혹시 맞으신가요? 아 그거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왜 그거 때문에 오셨어요? 뭐 20년 거의 30년이나 되는 일을 저희가 지금 알아보기도 좀 힘들고 또 전에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무조건 연락지 않을게요. 그러던 중 아들의 재적 등본에서 포착된 출생 신고인에 대한 단서. 그는 바로 자녀들의 친아버지 황수철 씨였는데요. 아하, 황수철 씨. 아, 키를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드디어 뭔가 밝혀지는 것 같은데요. 아주 오래 전이지만 순정 씨의 언니는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답니다. 후배 한 1년 후배일 거예요. 그 사람은 시장에 장사를 했거든요. 꽃 장사를 했었어요. 좀 유명하게. 30년 전 시장에서 장사를 했었다는 수철 씨. 야 30년 전이면 너무 오래 전인데. 아직도 시장에 있을까요? 만나면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이곳에 있던 상인들은 여전히 그를 잘 알고 있다는데요. 시장에서 옛날에 여기서 장사 크게 했어요. 엄마가 다 했어요. 영어 장사, 신발 장사 다 한다. 아시네요, 누군지. 너무 잘 아시네요. 장사했거든요. 집에 자리를 팔아먹었지. 술을 좋아해, 술을. 뭐지? 내가 이름을 너도 안 나를 그것만 나. 저한테 보면 저기 저런 앉아있네요. 장사를 그만둔 뒤로도 자주 시장에 나타났다는 수철 씨. 그런데 한 달 전부턴 아예 자취를 감춘 상태랍니다. 만날 수 없는 건가요? 아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나야 되는데요. 어디로 간 겁니까? 뭐 전혀 모르시는. 아니 모른다고요 진짜. 어떻게 내 신분까지 그렇게 알고 이렇게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나하고 친해갖고 이유를 올렸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관계도 아니고. 근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 나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나냐고 진짜 궁금하네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수철 씨. 혹시 아들은 아버지의 행방을 알고 있지 않을까?
사실 신고자분은 아버님이시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도용을 할 수밖에 없었나. 저도 지금 그걸 궁금해서 그걸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어릴 때 동네 사람들 연락한 지 20년 넘었는데 연락할 방법도 없고. 혹시 지금 어디 좀 계실까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저희도 지금 아버지랑 면 끊고 산 지 오래됐거든요. 병원에 있다는 수철 씨를 찾기 위해 지역 곳곳을 돌아다닌 실화 탐사대. 수소문 끝에 현재 그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한 병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드디어 가족의 비밀이 밝혀지나요? 혹시 관련해가지고 여쭤보려고 왔어요. 아, 지금 저 아빠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계실 것 같은데요. 출생 신고를 선생님께서 직접 하셨더라고요. 나는 그런 행적도 어? 근데 혹시 그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걸 어떻게 누가 알았을까요, 그러면? 나는 그런 건 아무도 모르고요. 나 아무도 몰라요. 그런 적이 없다. 모른다고? 현재 지금 씨가 법적으로 미혼모가 되어 계시거든요. 예. 30년 동안 미혼모. 그래서 그집 식구들은 이상한가. 이제 30년이 넘는 세월을 갖다 잊어가지고 머지하겠거든요. 자제분이시잖아요. 야, 자식분들이시잖아요. 아이고, 뭐가 안 믿겨. 그래. 지금 어떻게 하고 가면 좋은데야. 30년이 40년이 잊어가면 안 돼요. 뭐 하는 겨? 어? 아니 30년이라도 진짜 바꿔야죠. 뭐 하는 겨? 어떠세요? 우와, 이거 40년 사세요. 이거 지금 오래전 일을 들먹이지 말라는 수철 씨. 자녀들의 허위 출생 신고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그의 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제라도 바꿔야죠. 잘못했으면. 그의 완강한 부인으로 순정 씨 개인정보가 도용된 경로 역시 미궁에 빠졌는데요. 아니 그때 허위 신고한 것 때문에 순정 씨와 아이들은 아직도 법적으로 가족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게 놔두면 상속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순정 씨가 혹시라도 사망하게 되면 이 자녀들은 생판 남남이잖아요. 네. 이 상속이 법적인 자녀들한테 다 가버립니다. 아. 보험금 모든 게. 아. 영 딴 사람인데 이게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정리가 돼야 되죠. 30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이라도 지금이라도 해결을 좀 해야 되는 문제네요.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정리되길 바란다는 순정 씨. 얼마나 답답할까요? DNA 검사나 이런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소송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유전자 검사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검사대로 와야 되잖아요. 예, 오셔야 하죠. 그럼 이걸 진짜 하려면 내가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 답답하겠다 진짜. 아, 본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호적 괴롭히고 왜 또 내가 이 부담을 해야 되나요? 짜증나요, 정리하고 있는데. 그녀가 느끼는 답답함은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까요? 참. 아, 이게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요. 소송을 순정 씨가 진행을 해야 하고 네. 또 그 사람들을 불러야 하고 네. 이 모든 시간과 에너지, 이 스트레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직접 그걸 본인이 또 하셔야 되니까. 전문가에 따르면 순정 씨와 자녀들이 가족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선 반드시 소송과 유전자 검사를 거쳐야만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유전자 검사를 좀 빨리 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저런 건 좀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 해줘야 아닌가 되는 싶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하셨어요? 네, 여기 반인데요. 이거 지금 우리가 빨리 설쳐갖고 호적 정리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법적으로 엄마가 다른데 안 불편했어요? 별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처녀인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그거는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가 미안해야 된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어른들이 저희 어른들 아닌데 왜 저 2살 때 일인데 제가 왜 이제 와서 미안해야 되는 건지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호적을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럴 수도 이해가 돼요. 있죠. 예. 자녀들도 억울할 수 있어요. 네. 나 참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여보세요? 이해가 안 되고 속상하고 아니 너무 황당하고 여보세요? 할 거라는 거 잘 아는데 본인들이 알았으면은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고 아버지한테 아무리 어릴까 하지만 아버지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아버지가 연락을 안 하는 거 어떡하냐 그래도 있잖아 그죠? 그래도 저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데요 야가 지금 다 따라와서 지금 계속 저 감정의 상황에 계속 그러지 마세요 아, 점점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서로 속상할 수는 있는데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계속된 순정 씨와 자녀들의 갈등. 하루빨리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해결 방법일 텐데요. 호적이나 이런 게 정리가 되기는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확실하게 친모는 아닌 거 맞으세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듣던 엄마의 상황이랑 다른 게 없어요. 엄청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같이 안 살아서 친모분께서는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셨던 건가요? 몇 살 때 그러면 돌아가셨었어요? 모르겠어요. 4살이나 5살. 아이고. 결혼식 청첩장에도 새겼던 진짜 엄마의 이름. 수철 씨 가족에겐 엄마이자 아내로 함께 살았던 정 씨가 있었다는데요. 아, 친모가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게 진짜 엄마랑 가짜 엄마가 있었던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네. 정 씨가 있는데 아이들을 순정 씨 호적에 몰래 올렸던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남들에게 더 자식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고 이어와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쪽에도 자식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 친구가 이혼을 안 해주리. 혼인신고를 뭐 이거 어디 못 올리지. 아, 지금 상인분들의 내용을 알고 계세요. 걔들이 어디 올릴 데가 없었어. 가족 얘기를 다 한 번쯤 들어봤나 봐요. 아하. 너도 딸이 한 4명 정도 있을 거다. 그 죽은 아줌마가. 그래서 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누라 데리고 도망가가 지금이 나. 아이들의 친모 정 씨에겐 이미 혼인 신고를 한 남편이 있었다는 건데요. 친모분이랑은 혼인관계신 거는 맞나요? 누구하고요? 친모분이랑 같이 사셨는데 혼인관계는 유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럼? 예. 그건 없어요. 아내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 법적인 부부가 되지 못한 채 가정을 꾸렸던 수철 씨. 이 문제가 결국 아이들의 출생 신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던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법적인 걸 너무 몰라서 그런데 엄마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도 아빠 호적 있잖아요. 그쪽으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 굳이 남의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저렇게 출생 신고를 해야 됐던 건지 이게 좀 의아한데요. 원칙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엄마, 모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친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출생신고를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본인의 자식으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네, 친부 쪽에 올리지 못하니까 네. 다른 사람을 도용해서라도 출생 신고를 한 겁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야 했던 수철 씨 부부. 사실 이런 미혼부 자녀들의 출생신고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미혼부의 경우 아이의 한국 국적을 인정받기가 미혼부의 경우엔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미혼부는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4번의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했던 미혼부의 출생신고. 2015년 사랑이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조건은 까다롭기만 하다는데요. 결국 사회가 품어주지 못한 수철 씨 가족의 문제로 인해 애꿎은 순정 씨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그러면 앞으로 소송은 그러면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이 관련 그러니까 소송 그런 거를 다 받아놨어요, 제가. 지금 여기 관련 서류들 여기 이렇게 필요하고 이제 그 아줌마랑 날짜 맞춰가지고 유전자 검사만 해서 수당 이거 제출하면은 진행이 될 겁니다. 뭐. 그 소송 하시는 거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제가 전화를 해서 그거는 잘 해결을 할게요.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겠다 약속한 아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이제 검사를 받기로 했나 봐요. 아우, 제대로 다행이네요. 정리하도록. 그로부터 며칠 후 그 아드님하고 따님하고 다 통화를 했는데 아드님 또 좋게 좀 이야기하시대요.
그럼 그래 추를 만나갖고 유전자 검사도 잘 되겠죠. 이렇게 해결해줘서 고마워요. 그래요. 잘했네. 네, 그래야죠.